자, SQL로 달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다른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컴포넌트를 쓰거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가지고 만들곤 하죠. SQL은 그런 것들은 없어도 순수하게 SQL 자체의 기능을 가지고도 충분히 달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1일부터 30일까지 31건의 리스트를 뽑는 게 아니라 윈도우 쪽에 우측 하단에 가보면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의 달력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만들어 볼게요. 자, 최종 결과부터 보면 달력 생성 SQL이라는 스크립트예요.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떨어집니다. 조건은 2023년에 월은 12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6건의 레코드가 나오고 연월부터 토요일까지 총 8개의 컬럼 값이 나와요. 자,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이 달력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첫 주에서 금요일이 1일이죠. 첫 주의 금요일이 1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 31일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12월이 아닌 일자는 다 널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한 달치에 대한 전체 주를 갖다가 보여줍니다. 자, 일단 쿼리 구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 줄에 있는 셋을 이용해서 변수 두 개를 정해요. 연과 월이죠. 그 다음은 with recursive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도도 상관없어요. 총 365건을 발생시켜요. 그 결과 값을 아래에서 호출하는 겁니다. 자, 호출하는데 from 아래에다가 다시 서브 쿼리를 썼어요. 이 부분이 서브 쿼리입니다. 그 결과 값을 바깥쪽에서 select로 가져올 때 직기함수 max를 써가지고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연과 주차를 이용해서 그룹 바이를 한 거죠.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을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특정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사이에 있는 365건을 구하는 with recursive 부분이에요. 실행을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2023년 1월 1일부터 맨 마지막 일자인 12월 31일까지 총 365건을 가져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 DT라는 컬럼 하나를 가지고 하루씩 인터벌 원데이씩 추가가 되는 거죠. 아래쪽에 인터벌 원데이를 더해주는데 조건은 last day, concat 2023년 12월 31일, 2023년도에 12월 31일이 포함된 월의 마지막 일자까지 증가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리커시브 특성 때문에 그때까지 하루씩 증가하면서 1년치 365일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다 가져오게 됩니다. 포맷은 YYYY-mm-d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최종 쿼리를 잠깐 볼게요. with recursive 부분은 방금 전에 우리가 검증을 했죠. 맨 위쪽에 있던 거. 근데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아래쪽에 셀렉트 절에서 가져다 쓰는데 자세히 보면은 올데이즈라는 이 임시 테이블을 가져다 쓰는 게 아래쪽에 본 쿼리에서 서브 쿼리 쪽이에요. from the 이하에 있는 서브 쿼리인데 그래도 이 부분을 갖다 가지고 이 리커시브 부분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온지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방금 전에 봤던 그 부분으로 이 부분을 대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변수값도 이걸로 바꿀게요. 연, 월 모두 쓰고요. 그 다음에 조건도 고칠 겁니다. 최종 쿼리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이러한 조건이 있거든요. 이것도 가져다 놓고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A라는 알리아스는 없으니까 일단 지워주고요. 또 YYYYMM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거 갖다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룹 바이를 할 수가 없죠. 요거는 잠깐 생략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2023년 12월에 대한 1일부터 31일까지 총 31건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돼요. 한 달치가 나온 거죠. 한 달치가 나왔는데 위에서는 이러한 컬럼 내용으로 어떤 리스트를 갖다 다시 만들고 있어요. DD, 일자는 1일부터 31일까지 들어가지만 WK와 DOW가 좀 값이 우리가 보기엔 생소하죠.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week라는 내부 함수를 말씀드리면요. 인자값으로 연, 월, 일자를 받아요. 그래서 그 일자가 속한 날의 주차를 구해줍니다. 주차는 보통 1년이 1주차부터 52주차 혹은 53주차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정한 일자가 속한 주의 주차를 출력합니다. 2023년 12월 1일은 48주차예요. 2023년 12월 3일은 49주차입니다. 50주차는 10일부터 시작되고요. 51주차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데이 오브 위크예요. 데이 오브 위크는 그 교환에서 잠깐 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데이 오브 위크 안에 인자값으로 연, 월, 일 혹은 시간까지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일자가 나타내는 요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정수값을 출력해 줍니다. 일요일은 1을 출력하고요. 월요일은 정수값 2, 토요일은 정수값 7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정수값을 리턴하는 이러한 내부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결과셋에서도 보면요. 12월 1일이 6일이라고 나왔어요. 날짜를 보면 12월 1일이 금요일이에요.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봤던 교환에 따르면은 6입니다. 6을 내뱉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이 7이었죠. 토요일이 7이 됩니다. 12월 2일은 토요일이에요. 12월 2일은 토요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 오브 위크의 결과값, 리턴되는 정수값을 요일마다 다른 그러한 정수값을 DOW라는 컬럼에다 쭉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OW는요, 1부터 7까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룹 바이를 함께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총 건수가 연, 월과 주차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 바이에 대해서 줄어듭니다. 총 6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최종 쿼리에서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값을 갖고 아래쪽에 있는 웨어절과 그룹 바이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max라는 내부 함수로 처리하는 게 최종 포맷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웨어절을 제외하고는 서브 쿼리의 결과 개수와 전체의 결과 개수는 똑같아요. 따라서 서브 쿼리에 대고서 그룹 바이를 해도 전체 건수는 똑같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보시는 이 건수가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달력의 포맷을 보면요. 한 달 달력이요. 지금 2023년 12월인데 이 경우에는 전체 레코드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건이에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7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6건이고 그 전달인 11월 달은 총 5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쪽에 있는 건 12월이니까 안 쳐주죠. 또 10월 달에 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월마다 달력의 구조에 따르면은 건수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12를 11월로 고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5건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10월로 고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또 5건이 나오죠.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이제. 힌트를 얻었다는 얘기는 전체 달력의 구조에 레코드는 적어도 이퀄리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개의 기초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초 데이터는 1일부터 31일까지 혹은 30일까지 한 달에 일수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기초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달을 구성하는 레코드의 개수입니다. 자, 이거 갖고 달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종 쿼리 형태로 고쳐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하위 쿼리였죠. 서브 쿼리. 이 부분 위에다가 원래 있었던 본 쿼리를 넣을게요. 여기다가 위쪽에 본 쿼리를 넣어주고 여기는 이제 편집을 해야 되겠죠. 자, 하위 쿼리로 편집하는 겁니다. 알리아스 A를 줘가지고 아래쪽에다가 처리를 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 쿼리와 유사한 형태가 됐고요. 여기서 맥스 부분을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맥스 함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결과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한 달에 속하는 전체 건수, 레코드 수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6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이 부분 연월과 주차를 가지고서 일자와 일자에 대한 요일에 대한 정수값을 출력한 요 결과 있죠. 요거를 엑셀에다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본 값을 엑셀로 옮겨놨습니다. 컬럼은 연월, 주차, 그리고 일자
1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데이 오브 위크 값이 있죠. 데이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연월과 주차를 갖고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요, 뭔가 규칙이 생깁니다. 48주가 1일과 2일이고요. 49주는요, 3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50주는요, 10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그렇죠. 7일씩 증가하는 규칙이 있어요. 따라서 연월과 주차를 갖고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요, 오른쪽에 달력과 같이 정확하게 6건만 떨어지게 돼요. 또한 데이 오브 위크 값은요, 1부터 7까지를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1부터 7까지 반복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규칙이 있어요. 이러한 규칙을 갖고 케이스문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방금 만들었던 최종 쿼리 직전 단계 맥스 함수만 없는 경우에 이 부분이 바로 케이스 처리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월요일일 경우, 2일 경우만 가져다가 방금 전에 엑셀 장표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자, 데이터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체 처리 대상 데이터는 2023년 12월이기 때문에 1일부터 31일까지 총 31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케이스문, 특히 월요일일 경우를 처리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DOW 값에 의해서 월요일이라는 컬럼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DOW 값이 2일 때는 DD 값을 가져와요. 그렇지 않으면 AND로 끝나면서 null을 리턴합니다. 자, DOW 값이 6이죠. 2가 아니죠. 따라서 null. 7이죠. 2가 아니죠. null. 1이죠. 2가 아니죠. null. 자, 2입니다. DOW 값이 2이기 때문에 DD 값을 가져다가 저장합니다. DOW 값이 3이죠. null이 나옵니다. 4, null, 5, null 쭉 나가다가 DOW 값이 다시 2가 됐을 때 DD 값을 저장합니다. 자, 월요일이라는 컬럼 값에는 이런 식으로 값들이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최종 쿼리에서는요, 이러한 결과 값에다가 max라는 내부 함수를 썼어요. 자, 근데 그 max는 그룹 바이로 연월과 주차를 가지고서 처리가 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행됩니다. 연월과 주차를 갖고 그룹 바이를 하면서 볼게요. 연월은 똑같기 때문에 주차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8주차일 때 월요일의 값을 보면 다 null입니다. 이거 그룹 바이에서 맥스 쳐봤자 null이 나왔고요. 자, 49주차에서 월요일에 해당되는 컬럼 값들은 null과 4, 그리고 나머지는 다 null입니다. 얘네들을 맥스 값 처리하게 되면 4가 나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는 null 값을 함께 처리해가지고 섞여있는 정수나 실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한 예제 하나 보고 갈게요. 지금 하위 쿼리에다가 3, null, 5라는 데이터 집합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전체에서 맥스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null을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 5가 나옵니다. null이 있으면요, 얘는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정수나 실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계속 처리해 볼게요. DOW 값이 1일 때 null이죠. 2일 때 그러면은 11을 가져다가 저장합니다. 3일 때 null이고 4일 때 null이고 쭉 내려가서 50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월요일이라는 컬럼에 나오는 값들은 null, 11, 나머지 null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맥스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값이 바로 11이 되는 겁니다. 51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맥스 함수에 의해서 그 값만 추적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값들 4, 11, 18을 갖다가 모아놓으면요, 결과적으로는 달력에서 2023년 12월에 월요일에 속하는 날짜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겠죠.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DOW 값이 2지만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3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값은 이 쿼리로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DOW 값이 3.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4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5. 이런 식으로 해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컬럼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레코드 개수는 불변입니다. 2023년 12월은 6건이에요. 하지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는 확장이 되잖아요. 자, 결론적으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쿼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맥스 없앴었죠. 맥스를 이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달력을 SQL을 만들 때는
아래와 같은 쿼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때 활용되는 내부 함수는 day of week 이런 것들이 있고 리커시브 부분을 이용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시켜 놓은 다음에 그걸 갖고 week, day of week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관련된 데이터 형식을 뽑습니다. 전체 한 달치를 뽑아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주차를 먹이게 되면은 연월과 주차를 합해서 그룹 바이가 되면서 한 달에 대한 데이터 포맷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달을 구성하고 있는 레코드 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룹 바이와 맥스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전체 달력 포맷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SQL을 활용해서 달력 포맷을 만들어 봤습니다.